안녕하세요. 네, 옆태준 PD입니다. 정지훈 감독입니다. 네, 오늘은 How to Archive 2편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거는 소리가 중요한 공연, 다운 예술을 수음하면서 촬영하는 법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누구죠? 황수현 작가님이라고 저희랑 작업을 자주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작가님으로 알고 있어요. 숨, 호흡, 코로 하는 호흡, 입으로 하는 호흡, 그리고 호흡에서 나는 소리, 그냥 내는 소리, 이 소리와 연결된 움직임 등을 이렇게 작업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작가님들과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수음 장비와 마이크, 레코더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오디오 감독님이 와주시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우리가 쪼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도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저희가 촬영에 사용하는 마이크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향성 마이크랑 그리고 무선 마이크 그리고 레코더 이렇게 3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향성 마이크를 설명해 드리면은 지향성 마이크로 말 그대로 이 방향성으로서 소리를 담아내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스케치 같은 촬영을 할 때 앞쪽에 있는 소리들을 많이 담아야 할 때 사용하는 장비고요. 이건 무선 마이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핀 마이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사람 목소리라든가 이 소리에 대한 어떤 몸에서 나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들을 담아낼 때 자주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레코더인데 ASMR 할 때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 마이크 장비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이서 이렇게 되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놓으면 또 주변 환경음, 앰비언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따는 경우에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지향성이랑 또 비교를 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소리가 담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촬영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보면서 어떤 사례에 이 장비들을 활용했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황수현 작가님의 이제 크라잉 센스인데요. 크라잉 센스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진행했던 전시 형태의 다원 예술이었습니다. 원앤제이 갤러리는 그 공간이 3개의 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퍼포머 3분이 나와서 밖에 오는 듯한 호흡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공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갤러리가 3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관객은 3개의 방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다가 다른 방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근데 이 3개의 방에 있는 이 퍼포머들이 내는 소리가 연결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퍼포머들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촬영할 때는 풀샷도 물론 필요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마운트 렌즈를 활용한 클로즈업이 되게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무대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관객들이 참여해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고, 또 녹음이 너무나 중요했던, 수음이 중요했던 그런 촬영이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그 레코더와 무선 마이크를 새 퍼포머한테 전부 다 달아주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총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마이크를 차고 동시 진행을 했고, 한 번은 모든 분들이 따로따로 진행을 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합치는 형태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편집할 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죠. 뭔가를 촬영을 하고 합칠 때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작업의 경우에 난이도가 한 2~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매체는 이제 무용과 이런 다양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 이것의 매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원앤제이 갤러리가 자연광이 굉장히 밝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2번째 사례는 I want to cry but I'm not sad 이 작업이고요. 예,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다운예술 프로젝트로 그 운운 호흡과 운운 연기, 움직임이 많이 등장했고 그 미술관 전체를 활용해서 굉장히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공간은 이 국현 공간에 있는 전시장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무용수가 막 한 7, 8명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고 공간을 크게 사용하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처음에는 이게 누가 퍼포머고 누가 관객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퍼포머들이 퍼포머처럼 움직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잡아내고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카이브를 하기에 비용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와 사람 한 명이 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전략은 모노포드라는 장비와 그리고 렌즈를 2개를 가지고 가서 바꿔가면서 촬영을 했었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근데 모노포드라는 장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모노포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많이 아시는 삼각대랑 조금 다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삼각대는 세 축을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수평 수직이랑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런 공연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되게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셨을 때는 이 모노포드라는 장비는 다리가 일단 하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 삼각대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기동성이 네. 좋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네, 빠르게 세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래쪽을 풀어 놓으면은 금방 이렇게 각도적인 조절의 맞아요. 부분에서도 되게 편하고, 또 이렇게 장비를 아래로 내리면은 고정이 또 네, 되죠. 또 고정이 돼서 여기 안 잡아도 네, 여기 딱 잡아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딱 고정이 되죠. 네,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음. 조금 많이 서포트도 되고 삼각대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동성이 좋다. 음. 네, 그래서 이런 공연과 촬영일 때는 모노포드가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노포드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삼각대를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촬영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삼각대를 쓰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노포드도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면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맞아요. 삼각대보다 가볍고 높낮이 조절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굉장히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 촬영에서 저희 나름의 또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랑 모노포드의 장비에 대해서 또 팁을 또 드려봤는데요. 또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사례들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